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말 보건관리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사는 보통 임신 초기에 발생한다. 2. EHV1형은 유산, 호흡기 질병, 신경질환을 유발한다. 3.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말의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4. 주로 가을부터 초겨울에 걸쳐 망아지의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므로 그 기간에 망아지와 임신마는 격리해서 사육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1번이고요. 전염성 질병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에 유사는 보통 임신 후기 8개월 이상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발생한다. 요거는 틀린 표현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EHV1형은 유산, 호흡기 질병, 신경질환 이런 게 유발을 하고요. EHV4형은 오직 호흡기만 발생하는데 종종 유산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EHV3은 교배를 통해 전파되는 말 구진, 그러니까 외부 생식기에 2주에 발생을 하고 한 2주쯤이면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오신 분이 같은 경우에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때 되면 걸리잖아요. 유행해서 계속 어린이집 가면 걸리고 이런 그런 식의 말에게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유산할 경우에는 어쨌든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챙겨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아지가 이제 유행하는 가을부터 초겨울 요 시즌에는 이제 망아지하고 임신이라는 말을 격리해서 임신한 말이 유산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번 말 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 당나귀, 노새, 얼룩말 등 말과 동물에서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호흡기 질병이다. 원인체는 오스로믹소바이러스이며 하부 호흡기까지 포함하는 폐렴을 초래한다. 3. 성마에서 발생 시 치명적이어서 성마가 된 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질병이다. 4. 환마는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키고 마방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줘야 하며 기침이 사라질 때까지는 운동을 제한하고 적어도 3주 이상 푹 쉬게 해야 된다. 정답은 3번이고요. 요거 인플루엔자 하면 사람도 이제 인플루엔자 돌잖아요, 겨울마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스로믹소 바이러스 이런 거는 이제 외워야 되니까 이제 그건 챙기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답은 신생 망아지나 노령의 말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플루엔자 쉽게 잘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그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많은 심하게 아프신 분들 보면은 애기들이나 어르신들이잖아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잘 그냥 주사도 안 맞고 그냥 이겨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첫 3개월 동안 신생 망아지에게 접종해야 하고 성숙할 때까지 3개월에 한 번 지속적으로 접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마에서 발생이 치명적이다도 틀렸고 성마가 된 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인플루엔자에 걸렸으면 이제 일단 격리를 해야겠죠. 다른 말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마방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감기도 쉬면은 낫잖아요. 그것처럼 기침이 사라질 때까지 운동을 제한하고 적어도 3주 이상 푹 쉬게 해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 시험에서는 이제 감염 초기에는 맑고 묽은 콧물을 흘리다가 나중에는 환호성 콧물을 흘린다 이런 표현도 이제 보기 하나로 나왔고요.
그리고 백신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그 심각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담아봤습니다. 70일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질병의 원인체는 무엇인가? 주로 방목주에서 감염되며 말의 귀에 서식하고 흡혈한다. 이것은 라임병, 말 파이로플라즈마병 등을 매개하며 인간에게도 위험한 질병을 매개한다. 1. 사상충, 2. 모기, 3. 말파리우충, 4. 찐득이. 정답은 4번 찐득이고요. 저는 이거 이렇게 풀었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 뭐 지금도 시골 살고 있지만 시골 그 옛날 집 같은 데 살고 있는데 거기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막 풀어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 귀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찐득이가 맨날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잡아서 찐득이가 피 빨아먹으면 찐득이 배가 불잖아요. 그거 터치고 막 어떤 그런 거를 하면서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에 있네 하면 찐득이지 하고 풀었는데 뭐 솔직히 뭐 이게 뭐 특별하게 비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 말파이로플라즈마병 같은 것들은 찐득이로 많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기생충병 질병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년에 한두 문제씩 꼭 나오니까요. 기생충성 질병 파트 요거는 한번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솔직히 그림도 혐오스럽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짚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그 모기가 중간 숙주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충 그이 모기 속에 있다가 모기가 물 때 그게 그 혈액으로 말의 혈액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혈액에 사상충이 일단 들어가면은 이게 애들이 성충이 돼가지고 복강에 있다가 가끔 폐나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에 있을 땐 벽강에 있을 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말과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가끔 눈에서 발육하면은 심각한 손상이나 실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뭐 중추신경계 침범해가지고 뭐 운동실조 파해, 파행, 요추마비 뭐 이런 것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질병은 방충망을 설치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고 또 모기 발생 시기에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약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사진이 좀 흐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 눈에 이렇게 벌레 한 마리 기어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말 이게 전환방에 이행된 사상충 힘들만 썼는데 어쨌든 눈에 이렇게 말 그 눈의 앞쪽에 그 부분에 이제 좀 사상충이 들어있는 거 아마 이 사진 이렇게 해갖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모기입니다. 모기는 동부, 서부 및 베네수엘라 말 뇌염을 전파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고요. 그 물이 있는 장소에 모기 살충제를 뿌려서 알을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캔 먹고 아니면은 피지병에서 물 먹고 이렇게 버리면은 거기에 물 조금 남잖아요.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수사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근에 물이 있는 걸 다 없애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일몰 후 2시간 대가 가장 활동적으로 흡혈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말을 마방해 놓고 방충제와 살충제, 뭐 모기장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모기를 방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파리 유충은 이제 위에 기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위염과 소화장애, 산통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정답 찐득이 말 파이로플라즈마병하고 귀에 산다. 요거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 말에 기생하는 외부 기생충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가 말파리 유충증, 나, 이, 다, 옴, 라, 찐득이, 마, 원선충.
1. 가나라 2. 가다마 3. 나다라 4. 나라마 정답은 3번이고요. 기생충성 질병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뭐 저는 이거 이렇게 풀었어요. 말 외부 기생충이니까 뭐 표피 중심으로 괴롭히는 병이겠거니 해서 그 말파리 유충은 위에 산다고 했으니까 땡인 거고 그리고 원선충도 그 이것도 대장에 살잖아요. 장에 사니까 땡이고 그래서 가하고 말을 빼니까 남는 게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이렇게 찍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나 오미나 찐득이는 솔직히 우리가 굳이 말을 공부 안 했어도 외부 기생충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도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말파리 유충은 말 위에 기생하고요. 말의 위염과 소화장애, 산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저 어렸을 때 아기 때 이가 있어갖고 그 머리에다가 무슨 그 망 같은 거 쓰고 그 막 약 뿌리고 그랬거든요. 그 되게 안 좋은 농약 성분이라고 나중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도 그 어쨌든 되게 괴롭히는 기생충이죠. 그래서 무눈이와 흡혈이가 있는데 모근 쪽에서 관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옴은 교재에서 이제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았고 그냥 그 다음 검색을 하니까 개선충이라는 피부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피부의 발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주로 뭐지? 성병이죠, 옴은. 그래서 군대 가면은 휴가 갔다 온 놈이 옴 걸려오면은 그 내무반이 다 걸리죠. 그러면 이제 그 내무반 전체가 다 의무대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격리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걸린 건 아니고요. 저희 부대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이게 피부에 기생하는 피부에 털 있는 곳에 기생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예, 그런 기생충이고요. 찐득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귀 그리고 라인병과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 에를리히아증, 찐득이성 마비 이런 게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그리고 마는 그 원선충은 회충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말 당나귀의 맹장과 결장 등 주로 말의 대장에 기생하는 질병입니다. 13. 말의 생식기 질환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음문의 폐쇄 부전으로 질의 공기가 침입하는 상태를 말한다. 질 내에 공기가 자궁에 흡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배뇨, 배변, 운동 시에 독특한 배기 흡기음이 발생한다. 분만 시에 회음부의 늘어남, 열상에 의해 음순병렬 이상과 누령에 의한 항문 함몰, 선천성 체형 이상에 의한 음문 위치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 1. 경관협착 2. 기질 3. 요질 4. 경관염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보시면은 되게 어려운 한자말 잔뜩 써놨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건데 너무 이렇게 낮은 상스러운 말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질에 공기가 있으면은 공기니까 기질이고요. 질에 오줌이 있으면 오줌이니까 요질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그 경관협착하고 경감영은 딱 봐도 경관협착은 딱 붙어가지고 이게 안 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관협착 같은 경우는 성마가 이제 발전기가 되면은 자궁 경관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뭐 뭐야 수정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인종문 수정이 됐든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딱 붙어버려서 수정을 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되게 경제적 손실이 큰
말이 뭐 당장 죽는 병은 아니겠지만 경제 손실이 큰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있고요. 그 경관염 같은 경우에는 그 말에서 주로 생기고요. 자궁 내막병하고 동반적으로 발병을 하는데 어쨌든 경관 부분에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뭐 성 관련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수정이나 뭐 이렇게 질병 진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처가 나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균이 감염될 수 있고 이런 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쨌든 근데 경관에 염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경관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어려운 말 잔뜩 써놨지만은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기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4 다음에 설명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이 질병은 일종의 면역성 질환으로 초윤의 항체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다. 말에서는 태반으로 항체가 이행되지 못하므로 초윤의 항체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태와 모체 간의 적혈구의 유전적 구조가 다른 데서 비롯한 결과이다. 이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시스말과 시아말 선택 시 혈액형 검사를 통해 항체 생산 가능성이 없도록 하거나 시아말의 초유를 망아지에게 먹이지 않는으로써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1. 신생망아지 부조금 증후군 2. 신생망아지 용혈성 질환 3. 액티노바실루스증 4. 망아지 백혈병 정답은 2번 신생망아지 용혈성 질환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신생망아지 부조금 증후군은 그 말이 태어나서 24시간 이내에 이제 말이 제정신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뭐 창백해지고 열이 갑자기 올라왔다가 또 열이 또 갑자기 낮아지고 포유 반응 없고 뭐 이런 말이 살아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말이 얘가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상 증상을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조금 증후군이 발생을 24시간 내에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말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고 뭐 사람이 그 말에게 불필요하게 접근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을 취해주면 이 예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쨌든 챙겨는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신생 망아지 우밀성 질환입니다. 요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항체, 항원 이제 이런 게 이제 수말에서 말로 망아지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마 말의 결국 유전적 구조가 다른 그 엄마 말의 그 초유를 먹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수정을 안 시키는 거죠. 또 아니면 다른 엄마 말의 초유를 먹이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액티노 바실루스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액틸로 바실루스증 해가지고 뭐 한 단락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책에 보면은 망아지의 호발 부위는 원인균의 성상에 따라 다양하다. 액티노바실루스 에큐눌리는 주로 신장, 부신 그리고 뇌에 편재하여 그리고 뭐라고 다른 거 쭉 써놓고 맨 마지막에 병변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장 부신 그리고 뇌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망아지 백혈병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적혈구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혈액형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든 건지 아니면 진짜 이런 질병이 있는데 희귀성 질병이라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 다음 중 운동성 근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소뇨증과 타잉업 증후군은 운동성 근병이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운동성 근병이 의심되면 갑자기 운동을 멈추기보다는 계속 운동을 시켜준다. 질소뇨증은 운동 시작 후 15분에서 1시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다. 질소뇨증과 타잉업 증후군은 소변 분석 검사에서
미오글로빈의 유무에 따라 감별 진단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유지는 이제 운동성 근병이 의심되면은 운동을 계속 시킨다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정을 취하도록 모든 활동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학, 마술학, 마보건관리 통틀어서 말이 좀 이상하면은 계속 운동시킨다 이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이 이상되면 일단은 말을 스탑시키고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풀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운동성 근병이 뭐냐? 이제 질소뇨증과 타잉업 증후군 둘 다를 말하는 건 그 두 가지 질병을 통칭하는 운동성 근병의 증상이 질소뇨증과 타잉업 증후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을 심하게 한 말에 나타나를 하고요. 하다가 중단을 해도 탄수화물을 계속 소비하여 고갈시키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말에 쉬었다가 월요일날 운동하려고 하면은 엉덩이가 강직되거나 통증 나타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월요병이라고 종종 불렸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 중 하나가 글루코겐 있잖아요. 근육에 저장하는. 근데 글루코겐을 원래 마른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이 저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운동성 근병에 걸린만은 글리코겐이 좀 많은 양이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운동을 멈춰줘야 된다. 요거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의 질소저증은 운동 시작 후 15분에서 1시간 사이에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게 불안해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때로는 근육이 강직되면서 비틀거리거나 뒷다리가 좀 안 움직인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분석 검사에서 미오글로빈의 유무에 따라 감별 진단이 가능을 합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말 보건관리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3년치 기출문제는 했으니까 승마지도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동안 요거를 좀 주력으로 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처럼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꾸준히는 계속 올리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재활승마 쪽 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재활승마 쪽을 한다거나 승지사를 좀 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추후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출문제는 제가 이게 다른 분이 푸셨던 거 얻어가지고 한 거여서 좀 워드를 작업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드 작업 다시 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 좀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계속 문제 풀었던 해설 요 부분도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볼까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